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요, 매일 달리기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잘 안 하냐면요, 제가 오늘 인스타에도 게시글로 제가 남겼지만, 저는 오늘부로 이제 나이키 러닝 앱에서 제가 볼트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이 볼트를 달성했다고 게시글을 남기니까요, 볼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볼트라고 하는 거는 나이키 러닝 앱을 통해서 15,000km를 달리게 되면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 색깔도 볼트 형광색에 맞는 색으로 변하고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이키 러닝앱 뿐만 아니라 이제 가민이나 여타 다른 것들이랑 연동을 하면은 그 기록도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요, 저는 원래 애플워치를 사용했었는데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나이키 러닝 앱을 켜서 설정을 저장하거나 혹은 그 따로 번거로운 다른 앱을 통해서 한번 거쳐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따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2023년 12월에 제가 가민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가민을 구매하면서 가민 포러너 965를 사면서부터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고, 대략적으로 1년 7개월, 1년 6개월 이 정도가 걸쳐서 15,000km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가민이 잠시 충전 문제로 인해서 AS를 받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가 빠졌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7월달 데이터가 스트라바나 이런 데는 남아있지만 가민 앱에는 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800 정도가 빠져가지고 아마 제가 원래대로였으면 6월달에 달성을 했을 텐데 7월달이 되어서야 이렇게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달리기를 거의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정말 그 얘기 많죠. 매일 달리기, 뭐 러닝 챌린지, 그 뜨거운 열정과 꾸준함 속에서도 저도 매일 보면서 되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매달 800km를 달리시는데 거의 매일 달리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매일 달려도 괜찮을까요? 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네,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달리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라는 거에 집착을 하기도 하지만 러닝 앱에 하루하루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보면은 나도 모르게 되게 뿌듯함이 생기고 뭔가를 잘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일매일이 채워지다 보면은 비어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 링이 모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링을 가득 채우지 못했을 때 그 불안함, 그 혹은 가민에서는 가민 앱에서 그 이제 그 초록색 줄이 이렇게 쭉쭉쭉 가게 되는데 그게 캘린더에 비어있을 때 뭔가 그런 죄책감,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느낌. 매일 달리기는 성실함의 증표이자 어쩌면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5km를 뛰었다는 기록 하나가 왠지 오늘 내가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것에 대한 만족을 주게 되니까요. 그 느낌 저도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매년 이렇게 만 킬로 혹은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꾸준함은 매일 출석하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어느 정도 컨디션에 있는지 충분히 체크하는 능력에 더 달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일 달리기가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것 자체가 저의 자기 부정에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달리기를 통해서 더 똑똑하게,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즐겁게 달릴 수 있는지 저의 노하우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처음으로요, 성장통과 과부하를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는 의지의 영역인 동시에 명백히 과학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데이터와 과학적인 것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달리기를 내 페이스에 맞춰서 뛰었지만 저도 모르게 이 페이스를 계속 시계를 보면서 달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 몸의 그 감각을 데이터, 수치와 함께 깨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초과회복이라는 개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훈련으로 우리 몸이 스트레스,
피로를 주게 되면요, 몸은 이 정도의 자극이 또 올지도 몰라 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한 상태로 회복하려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서 훈련을 해줘야 다음 훈련에서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극을 내가 피로도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초과 회복이, 그러니까 초과적인 그 회복에 대한 준비가 없이 바로 피로만 누적되게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버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회복 중인지 과부하 직전인지 어떻게 아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휴식기 안정기 심박수가 올라간다. 두 번째, 심박 변이도가 데이터가 지나치게 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인지 강도에 대한 느낌입니다. 내가 똑같은 페이스로 뛰는데도 더 힘들다거나, 이거는 초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거고 성장통보다는 오히려 과부하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트레이닝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매일 달리기의 두 얼굴, 목적을 가지고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 매일 달리기를 하시는 2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요, 매일 100일 연속으로 10km 달리기를 해서 끝까지 채우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루하루 미션을 완주하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지만 종종 사소한 통증을 무시하고 그저 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챌린지가 끝난 후에 번아웃도 쉽게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요, 마음을 챙기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는 훈련이 아니라 움직이는 명상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3km를 조깅하시기도 하고요, 5km를 산책하듯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뛴다는 그 자체가 중요할 뿐 거리나 속도에는 크게 집착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통해서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앞에 전자와 같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후자처럼 나의 몸을 살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2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훈련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활동에서 저는 매일 달리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이 정도를 뛰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매일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매일매일 훈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제 달리기를 3가지 부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성장을 위한 달리기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포인트 훈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지속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실시하는 지속주, 그 다음에 수요일날 실시하는 인터벌, 그 다음에 주말에 실시하는 롱런 같은 경우가 저한테 있어서는 성장을 위한 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는 달리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복을 위한 달리기입니다. 무슨 달리면서 회복을 해? 라고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제 매일 달리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이 아니라 적극적인 회복에 가까운 달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있어서는 520 러너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회복을 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데이터도 한번 지금 여기 한번 띄워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5분 페이스로 뛰게 되면 평균 심박수가 123, 124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6분을 넘어가게 되면요, 110 이하로 안 내려갈 때도, 110 이하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존 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뛰면서 어제 쌓인
적산과 그 다음에 내 다리 상태가 어떤지 적극적인 회복을 저는 가져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혈액을 보내서 회복을 돕는 활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느린 달리기를 하면서 저한테 있어서는 명상을 위한 시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과 그리고 제가 처음 뵙는 분들과 소소하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정말 말 그대로 완전한 쉼입니다. 이때는요, 저는 완전 회복 조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와 다른 게 뭐냐면요, 저는 웜업이나 쿨다운을 더 느리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6분 30초, 7분 혹은 제가 저녁에 달리기를 하는 게 이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를 보강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머리가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만의 루틴이고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 훈련, 그 다음에 520 러너를 통해서 회복 조깅,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에게 있어서는 혼자만의 쿨다운이나 혼자만의 워밍업을 통해서 완전히 머릿속을 비워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제 스스로가 내리는 매일 달리기에 대한 결론을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종 답변은 이겁니다. 네, 당연히 달려도 됩니다. 나만의 정의를 스스로 내릴 수 있다면요. 남들이 정해놓은 속도, 남들이 정해놓은 루틴, 이런 거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달리기의 이 트렌드 속에서 나만의 달리기를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완벽한 러닝 계획은 누군가 짜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겪는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스스로 변환해 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쉴 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쉬고 똑똑하게 회복하는 거야말로 진짜로 실력이 늘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걷거나 혹은 천천히 조깅한다고 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뛰어갈 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저도 7분 페이스로 뛰어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아침에 제가 목동 운동장을 뛸 때도 제가 조깅할 때 제 옆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게 저도 처음에는 신경 쓰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아예 신경을 안 쓰게 된 지 조금 시간이 오래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워밍업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내 몸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어떤지에 집중하는 것에 저는 초점을 두고 하는 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달리기는 어떤 것인지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건지 더 멀리 나아가서 내가 오늘 완전히 쉬는 게 다음에 나로 하여금 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줄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고 스스로 답을 실천할 수 있어야지 매일 달리기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오늘의 달리기가 필요하다면 오늘도 나가서 뛰시길 저는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 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